자, 반갑습니다. 저는요, 박용준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발표하신 분하고 이제 비슷해요. AS단넷 코리아 유중그룹하고 테오단넷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ATM.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MVP, 저를 얘기할 때 그냥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MS 기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고 다니는 옷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옷만 입고 다녀요. 마이크로소프트 마크가 있는 거 가지고 항상 MS 쪽 그 세미나라든가 이런 이제 자주 가는 편이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술 세션, 기술 세미나 같은 경우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제 낯익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그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그 핵심적인 거는 첫 번째 세션은 AS단넷 코어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백엔드 그리고 이제 서버단 구현하는 거고요. 제 세션은 백엔드하고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하고 이제 접목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완전 이제 앵귤러, 프론트엔드만 이렇게 한번 진행할 건데요. 제가 그 백엔드 쪽 구현하는 것 같은 경우 AS단넷 코어로 이제 구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앵귤러. 그래서 AS단넷 코어 2.0과 앵귤러 4.0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1시간 동안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준비해 놓은 게 좀 타이핑을 많이 해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 한번 읽어가시라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실 때 전체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럴 땐 저기 쓰는구나. 어차피 백엔드는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PHP를 사용해도 되고, 노드.js를 사용하는 거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앵귤러를 사용해도 되고, 뭐 리액트를 사용해도 되고, 뭐 뷰.js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고전적인 jQuery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이제 포커스는 서버단. 앞에 있는 저 사람은 서버단은 AS단넷 코어를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단은 앵귤러를 쓰는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저는 그걸 두 개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거. 근데 이제 다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AS단넷 코어 2.0하고 앵귤러 4.0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이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할 겁니다. 앞서서 이제 잠깐 앵귤러 마크를 보셨겠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는 이제 앵귤러 프로젝트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는 제가 많이 했던 게 이제 앵귤러 CLI를 사용해서 앵귤러 CLI 프로젝트 따로 AS단넷 코어 웹 API 프로젝트 따로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업계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이 AS단넷이라든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단일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젝트에 뭐하고 앵귤러하고 AS단넷 코어를 같이 넣어놓고 한꺼번에 여러분들 경험 그냥 컨트롤 F5번 눌러서 이제 바로 실행하게 하는 요 경험을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그래서 서버 측은 AS단넷 코어 웹 API를 사용할 거고요. 클라이언트 측, 프론트엔드라고 하죠. 그래서 앵귤러를 사용하고 앵귤러의 서비스도 한번 구현해보고 앵귤러의 이제 컴포넌트도 한번 생성해보고 이제 요 관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앵귤러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해봤던 거.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앵귤러를 처음 했을 때 궁금했었던 거. 그래서 이제 이쪽부터 저기까지 가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선택한 거는 역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C샵의 모델 클래스에 담아서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통해서 CRUD 구현하고, 그 다음에 AS단넷 웹 API에서 JSON을 만들어서 던져줍니다. 여기까지가 서버단이에요. 여기까지 서버단. 그러면 서버에서는 JSON까지 딱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단, JSON까지 던져주는 거는 여러분들 업계에서 뭐 쓰세요? 노드.js 쓰시는 분, 스프링 쓰시는 분, AS단넷 쓰시는 분, 또 PHP 쓰시는 분, 다 지금 이제 손 들으신 분들 다 각자 이제 자기 회사의 기술에 맞게 다 틀리잖아요. 이게 이제 백엔드 서버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는 JSON으로 주고받고 하는 웹 API가 만들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RESTful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만들어져 있으면 얘를 가지고 처리하는 이제 프론트엔드는 어떤 기술을 쓸 거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지만 3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앵귤러, 리액트, 뷰제이스. 얘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되는데 어쨌든 앞에 있는 저는 앵귤러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진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앵귤러에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서비스 클래스에서 데이터 입출력 기능 구현해 주는 거고, 그거를 컴포넌트에다가 전달하고 뷰 템플릿에서 이제 모양을 표현해서 웹브라우저에서 띄워서 이제 입력하는 이거 단계를 한번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자그마한 예제 가지고 한번 전체 단계를 한번 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이제 한번 성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그거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엔드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ASP.NET 코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엔드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 기존에는 전통적인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 오래 갔나요? 아니요, 15년 전만 해도 전통적인 이제 웹 개발 방법은 뭐 ASP라든가 PHP라든가 JSP를 사용해서 이제 서버 단 페이지도 이제 직접 구현하는데요. 최근에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스파라고 해서 제가 발음은 스파라고 하는데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즉 페이지 세로 고침 없이 옛날 말로 얘기하면 AJAX예요. AJAX 스파를 구현하려고 하면 기존 기술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프론트엔드를 전담하고 있는 앵귤러, 리액트, 뷰제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앵귤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 곡선이 높다고 해요. 이제 공부하는데 너무 준비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현존하는 기능 중에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얘네들 3개예요. 앵귤러, 리액트, 뷰제이스예요.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앵귤러가 어쨌든 타입스크립트를 먼저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앵귤러를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어에서 앵귤러 쪽으로 이제 넘겨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ASP.NET 그 웹 API를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이제 웹페이지, 전통적인 방식의 MVC로 어떤 페이지를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MVC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ASP.NET 코어 같은 경우 요거 2개가 이제 통합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거, 최근에 이제 그 ASP.NET 코어 2.0으로 이제 그 .NET 코어 SDK, 즉 비주얼 스튜디오의 가장 최신 버전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설치된 상태에서 .NET 코어 SDK만 설치되어 있으면 템플릿이 만들어집니다. .NET 코어 항목에 ASP.NET 코어 2.0이라는 항목을 선택해보면 얘네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보셨죠? 첫 번째 세션에도 ASP.NET 이제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리액트 리덕스. 참고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거는 이제 그 1.1 버전까지는 뭐 뷰제이스라든가 오렐리아라든가 뭐 이제 노가웃까지 있었는데요. 그걸 따로 템플릿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공식 템플릿은 앵귤러하고 리액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앵귤러하고 ASP.NET 코어를 같이 넣어놓고 작업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앵귤러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앵귤러 CLI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해 주면 되는데요.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서 개발하는 거에 가장 큰 개념이 요거예요. 서버 따는 ASP.NET 코어로 제이슨까지 던져주는 거. 제이슨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뭐 예쁘게 꾸미는 거는 이제 뭐 컴포넌트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앵귤러가 이제 담당한다는 거죠. 프론트엔드하고 이제 백엔드를.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제가 명령 프롬프트 열어놓고요. 체인지 디렉터리 루트로 잠깐 가서요. 루트로 잠깐 가서요. 메이크 디렉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프 ct라고 이제 폴더 하나 만들고 그레이프 ct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네, 당연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앞에 부분은 잠깐 그 이제 명령어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NET이라는 명령어는 앞서서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NET 명령어는 맥, 리눅스, 윈도우즈에서 다 호환되는 명령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명령어 그대로 뭐 맥, 리눅스에서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좀 아쉬웠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사용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크로스 플랫폼이 안 되다 보니까 윈도우즈에서 온 돈에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아쉬웠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NET 명령을 통해서 자 .NET New 명령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마이너스 이제 대시 L 상에서 아까 짝대기 짝대기 L을 상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뭐 앵귤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MVC 프로젝트라든가 앵귤러 프로젝트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NET New 앵귤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웃풋 디렉터리는 그래프 CT를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CT라는 이름의 폴더 만들고요. 프로젝트 만들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폴더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폴더 안에는 그 두 가지. 자, 폴더 들어가 볼게요. F7번. 그래서 좀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 여러분들 이 발음 어떻게 하세요? 외국 개발자는 더라고 하더라고요. 왜 더라고 하냐면 더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어쨌든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NET New Angular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젝트 만들었는데요. 기본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 컨트롤러스 폴더, 모델스 폴더는 우리가 이제 만들 거고 뷰스 폴더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앵귤러 관련된 패키지 정보, 노드 패키지 매니저는 이제 패키지가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앵귤러 관련된 모든 소스는 컴포넌트라든가 서비스는 다 클라이언트 앱이라는 폴더에 다 몽땅 몰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폴더에 앵귤러하고 이제 그 ASP.NET Core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앵귤러 프로젝트다 보니까 기존에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런데 귀찮지만 npm 인스톨 명령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면 자동적으로 로드 될 때 얘가 이제 바로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설치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설치를 돌려놓고 올게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앵귤러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 땅부터 하나씩 할 건데요. 서버 땅 같은 경우는 ASP.NET Core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개념을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의 페이지가 하나의 컨트롤러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앵귤러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하나의 페이지가 하나의 컴포넌트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컴포넌트는 자식 컴포넌트도 있겠지만 그래서 ASP.NET Cor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MVC에 그냥 순수한 HTML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순수한 HTML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이제 앵귤러랑 했을 때는 뭐 100% JSON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제 웹 API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로부터 상속받아서 똑같이 MVC 페이지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제 어트리뷰트 라우팅이라고 해서 API 슬래시 뭐뭐뭐 이런 식으로 JSON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제 웹 API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앵귤러하고 ASP.NET Core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게 모든 게 의존성주의예요. 어떤 기능, 어떤 서비스, 어떤 컨트롤, 어떤 클래스를 쓴다면 다 생성자 매개 변수 주입 방식으로 주입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SP.NET Core 같은 경우도 특정한 클래스, 이제 예를 들면 뭐 I 커스터머 리파지터리라는 인터페이스로 어떤 값을 매개 변수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의 인스턴스를 요 뭐뭐뭐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동적으로 생성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ASP.NET Core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서드 파티 그 DI 컨테이너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이제 ASP.NET Cor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DI 컨테이너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startup.cs 파일에다가 뭐 add transient, add scoped, 뭐 add singleton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바로 뭐의 인스턴스를 뭐로 해라 이렇게 의존성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앵귤러도 똑같아요. 앵귤러는 이 한 줄조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넣어주기만 하면 특정한 서비스 클래스를 특정 컴포넌트에서 바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컨트롤러에 이제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특정한 리파지터리 개체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이슨까지 던져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 측 파트고요. 자, 그러면 잠깐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노드 패키지가 설치가 됐고요. 일단 헬로 월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npm까지 했으면 .NET run 매뉴얼을 통해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 노트북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긴장한 것 같아요. 한번 띄워놓고요. 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실행됐죠? 이렇게 좀 전에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콘솔에서 프로젝트 만들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건 프로젝트 만들고요. 자, 노드 패키지 매니저만 설치를 해줬고요. 물론 그것조차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로드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러면 로컬호스트 5000번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컬호스트 5000번으로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요. 그럼 좀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나 간단한 거. ASP.NET 코어 템플릿보다 더 간단한 걸로. 이제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갖는 페이지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F12번 눌러서요. F12번 눌러서 네트워크 탭을 잠깐 열어볼게요. 이제 앵귤러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마음에 안 드네요. 크롬으로 띄워주겠습니다. 크롬, 여기 MS 상세 아니죠? 네. 크롬으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다시, 컨트롤 시프트 I. 예. 자, 크롬으로. 이게 익숙하네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탭에 놓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탭을 열고 로드된 상태에서 홈페이지에서 카운트 페이지 갔을 때 그 페이지 당연히 깜빡거리는 거 없고요. 홈페이지 다시 가도 깜빡거리는 거 없고요. 네트워크로 어떤 데이터도 읽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근데 패치 데이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패치 데이터는 로드될 때 뭔가 하나 읽어오네요. 뭘 읽어오냐면 현재 페이지 관련된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자바스크립트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 현재 페이지 관련된 순수한 데이터, 즉 제이슨 데이터만 이렇게 넘겨 다닌다는 거죠. 그때그때 필요한 제이슨 데이터만. 다시 홈, 카운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패치 데이터를 적용해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제이슨 데이터만 이제 백다운으로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페이지 새로 고침이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 딱 띄워놓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백다운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주고받고 해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 AJAX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런 페이지를 부분 페이지만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전체 페이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우리 사이트는 이번에 100%풀 스파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딱 방법 없어요. jQuery로 할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소스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Angular, React, Vue.js는 얘가 이제 프레임워크 레벨로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 없습니다. 이러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야 된다면.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페이지 단위로 가는 거는 그냥 전통적인 MVC 방식이 훨씬 더 빨라요. 개발 속도가.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스파라는 목적,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목적이 있다면 앵귤러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하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앵귤러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이제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잠깐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탑. 원래 코드 다 타면 바로 떠야 되거든요. 근데 제 노트북이 느리다는 얘기는 안 하죠. 오늘 좀 느리네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MVC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이제 폴더는 모델 폴더는 기본 프로젝트나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모델스 폴더를 잠깐 하나 추가해 놓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모든 그 앵귤러 관련된 소스는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앱 폴더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앱 폴더에 컴포넌트에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좀 전에 잠깐 데모로 봤었던 이제 페이지가 홈 페이지, 패치 데이터 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얘네들이 3개 페이지고요. 앱은 앵귤러 같은 경우는 그 루트가 되는 최상위 모듈이 있고요. 그래서 최상위 모듈이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페이지가 실행되는 거고요. 그 안에 최상위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상위 모듈 안에 들어있는 요 이제 앱 컴포넌트가 루트 이제 컴포넌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 같은 경우는 부분 페이지, 부분 컴포넌트로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 페이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냥 전체 앵귤러를 처음 접하신다 하셨더라도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 만들어지고 그냥 그 자체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페이지 깜빡거림 없이 읽어오는구나. 요 관점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폴더를 하나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제일 많이 드는 건 아이디어스, 간단하게 입출력하는 기능 하나 만들어 놓고요. 아이디어스 폴더에다가 새로운 파일 하나 추가해가지고요. 아이디어스 물론 이제 앵귤러 CLI라는 이름의 툴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빨리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component.ts 파일. 그래서 앵귤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이제 클래스 컴포넌트 같은 클래스 파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까요? 새 파일 ideas. 이제 서비스 클래스 파일은 여기서 만들어 놓고 갈게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로 편집할 건데요. 그 다음에 새 파일 models.ts 파일. 그 다음에 자 됐나요? 그 다음에 HTML 페이지까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 한번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제 로컬호스트 슬래시 아이디어스 쳤을 때 요 페이지에 실행되게 요 컴포넌트가 실행되게 요것만이만 이제 여기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컴포넌트 그래서 제가 이제 컴포넌트는 요걸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앵귤러 버전 4 타입스크립트 스니피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 앵귤러 랭귀지 서비스 얘네들 요 두 개는 이제 앵귤러 할 때 가장 많이 권장하는 스니피 이제 익스텐션인데요. 그 중에서도 앵귤러 타입스크립트 스니피 사용인데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 꼭 이렇게 데모 보여드릴 이제 할 때 이런 게 뜨더라고요. 저 1분 버리니까 안 돼요. 네. 1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A- 딱 쳤을 때 컴포넌트에 대한 그냥 샘플 코드를 하나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컴포넌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셀렉터 같은 게 이런 거에 대한 셀렉터가 뭔지 템플릿 URL이 뭔지 이런 전체 이제 앵귤러에 대한 구조 같은 게 세 번째 세션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요. 전체 이번 시간은 ASP.NET Core부터 앵귤러까지 가는 거 흐름 보시라고 했어요. 네, 전체 흐름. 그러면 셀렉터는 얘는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태그로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ideas.component.hs를 빼야 되겠네요. t를 빼봤어요. 컴포넌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냥 기본 코드로 이렇게 놔두고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코드는 TS 파일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는 템플릿 페이지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ideas.component.html 페이지에서 코드 작성해 주는데 지금은 일단은 한 줄짜리 코드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디어 관리자라고 이렇게 한 줄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파일하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웹폼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웹폼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자, 혹시나 이제 제가 못할 줄 아는 거 발견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얘에 대해서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컴포넌트를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에다가 하나 등록해 놓을까요? 내비게이션 메뉴에도 그냥 홈 메뉴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홈 메뉴를 카피를 해서 홈 대신에 간단한 아이디어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앱을 만들겠다. 그래서 라우팅은 아이디어스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메뉴 하나 등록해 놨고요. 카피 페이스트로.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모듈인 앱.모듈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앵귤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는 파일 만들고 그 경로 땅 치면 뜨는데요. 앵귤러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만들고 컴포넌트를 어디에다가 모듈에다 등록하고 라우팅에다 등록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귀찮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어쨌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좀 귀찮은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스파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이제 빠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듈이라는 곳에다가요. 이제 루트 모듈에다가 지금 만든 컴포넌트를 하나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구문을 사용해서요. 에크마스크립트 2015부터 되는데 네임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네요.
네임 컴포넌트 대신에 컴포넌트 이름을 아이디어 S로 갈게요. 그냥 복수형으로. 다시요. 컨트롤 스페이스 떴을 때 안 떠주면 이상한 거잖아요. 탭키 눌러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스 컴포넌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를 모듈에다 등록하는 절차예요. 이게 누구나 다. 그래서 앵귤러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라는 걸 만들면 모듈에 루트가 되는 모듈에 디클러레이션 쪽에다가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서비스를 만들면 모듈에 프로바이더에 뭐 또 다른 모듈을 만들었으면 뭐 이제 임포트 이렇게 해주는 절차가 이제 앵귤러의 기본 절차예요. 공식 같은 절차예요.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간소화 시켜주는 게 앵귤러 CLI라는 이름의 툴상이 되면 좀 더 간결한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홈 경로를 라우팅에다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컴포넌트를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어 볼게요. 아이디어스라고 치면 어디에다가 아이디어스 컴포넌트를 실행해라.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짜리 이제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봤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는 한 줄짜리. 그거를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니까 루트 모듈인 앱 모듈에다가 그 이제 임포트 시키고 그리고 디클러레이션 쪽에다 컴포넌트는 디클러레이션에다가 이따 서비스는 프로바이더 섹션에다가 뭐 이런 이제 절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우팅에다가 경로를 등록을 했습니다. 즉 슬래시 아이디어스 땅 쳤을 때 어떻게 해라? 실행되게 이렇게.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뭐 터미널로 가서 이제 현재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빌드 시켜주면 되는데, 빌드 시킬 때는 단넷 빌드라는 이름의 명령성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 했을 때 뭐 빌드가 이제 빌드는 서버 측 빌드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제 웹팩을 사용하다 보니까 웹팩이 안 돼 있구나.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잠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넷 런으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 경로에다 등록해놨고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로컬호스트 실행했어요. 다시 한번 웹브라우저로 실행을 시켜보면 로컬호스트에 경로 안 뜬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웹팩이 빌드 안 됐는데요. 제가 이 노트북에는 그 웹팩을 안 깔아놨네요. 자, 그러면 다시요. 컨트롤 C 해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잠깐 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레이프 시티 시작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이건가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517 열어줄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잠깐 그 보여드리려고 뭐 처음부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파일이라든가 폴더 만드는 게 여기서가 훨씬 더 빨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데모를 해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2017로 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렸으면 클라이언트 앱 폴더에다가 클라이언트 앱 폴더에 뒤에서는 잘 안 보이긴 한데 제 컴포넌트 폴더에 이제 뭘 만들었냐면 그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제 똑같은 이제 프로젝트니까 윈도우즈 환경이면 비주얼 스튜디오 경험이 있으시면 여기서 그냥 실행하고 싶다, 뭐 웹팩 빌드, 뭐 단넷 빌드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컨트롤 F5번 누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기존에 뭐 저기 아주 오래전 녀석부터 이제 경험 그냥 컨트롤 F5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를 서버 측 기능 빌드하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 측 기능 빌드해가지고 실행시켜준다는 거죠. 실행을 시켜준다는 거죠. 얘는 구글 크롬에서 바로 뜨네요. 자, 그러면 자, 띄우고요. 좀 느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 노트북이 느려서 그런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세션도 제 노트북이 느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유난히 느리네요. 그래서 화면에 여기 아이디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이디어스 요청하면 요 한 줄 띄운 거잖아요. 예. 요 한 페이지 하나 만든 거예요. 한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 만들어. 화면이 작구나. 자, 그러면 다시 아이디어스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이디어스 관리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비주얼 스튜디오 경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ASP.NET Core 경험은 비슷해요. 아이디어스 컴포넌트에 가서 제가 엄청난 아재력을 갖고 있는데요. 아재력, AJAX력.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대신에 어른 비어로 바꾸고 저장하겠습니다.
바뀌어요. 네, 바뀌죠? 네.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잠깐 보면, 자, 콘솔 쪽에 잠깐 보면요. 다시 어른디어 대신에 아이디어. 재미없죠? 그래도 재미없어도 집에 가다가 지하철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40대 되면 저런 걸로 노는구나, 이렇게. 예. 이제 다시 바뀌었죠. 그래서 앵귤러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 같은 게 좋은 점은요. 여기 잠깐 잘 안 보이는데,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에서 작업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측이잖아요. 지금 앵귤러 파트잖아요. 앵귤러 파트를 뭐 바꾸고 저장하면 그게 바로 이제 다시 웹브라우저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이제 만든다. 그래서 이제 만들고 타이핑하고 이제 바로 밀어 넣고 이런 이제 작업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하고 바로 테스트하고 혹시나 오류 나면 이제 오류 뜨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어요. 그 MVC startup.cs 파일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가지고 개발 시점에서만 실제 이제 배포 시점에서 필요 없고요. 개발 시점에 보면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 기능에 의해서 이제 그 개발하면서 서버 측으로 이제 바로 이제 그 반영된 거 새로 변경된 게 바로 밀어넣는 기능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작업하면서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뭐 모델스 폴더 제가 모델스 폴더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이제 모델스 폴더, 뷰스 폴더, 이제 컨트롤러스 폴더는 전통적인 MVC, ASDN 코어 MVC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클루드 어디 있어요? 이제 전통적인 MVC 파트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앱 폴더는 이제 앵귤러 파트고요. 여기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모든 게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컴포넌트까지 한번 테스트 해봤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한번 그래도 아까 이제 앞서서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처럼 자, 그레이프시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만들고 컴포넌트 만들어서 띄우는 것까지 했는데요. 이제 어디부터 갈 거냐면 지금부터 그 데이터베이스서부터 뷰 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그 솔루션에다가 프로젝트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거는 이제 만들게요. 그냥 전체 흐름 한번 보시라고. 혹시나 이제 이 녹화본이 제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제공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따라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그대로 한번 전체를 한번 이제 빼놓지 않고 성공하기를 빌면서 성공 안 되면 백업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걸로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부터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됐어요. SQL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무조건 뭐뭐뭐.SQL 파일은 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 타이핑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래프 시트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핑 좀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프 시트 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요즘 가뜩이나 단내 쪽 세미나도 없는데 네,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 시트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됐어요. SQL 파일 무조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만들고요. 거기다가 뭐 DB 폴더, 테이블스 폴더 만드는데 그냥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아이디어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 만들고요. 자, 타이핑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없어요. 자, 뭐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당황스럽진 않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그래서 뭐 샘플 그 데모 소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 두 줄 타이핑하기 귀찮아가지고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 만들 거고요. 모델스 폴더에다 만들 거고요. 참고로 파일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테이블하고 1:1로 매핑되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 거고요. 클래스 파일은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은 아이디어라는 이름의 모델 클래스, 뷰 모델 클래스는 그냥 모델스 폴더에 뭐뭐뭐 뷰 모델, 모델 또는 그냥 아이디어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쪽,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 잠깐 봤는데 데이터 레이어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담당하고 있는 클래스 파일은 뭐뭐뭐 리파지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디어 리파지터리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요. 일단 이거는 이게 떴다. 얘는 떴네요. 예. 왜 안 떴었지 아까? 요거 커넥 페이퍼. 이게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여기만 안 되는구나.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왜 안 되지? 그러면 카피해서 요 두 줄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시간을 더 줄려고 했는데 더 안 되네요. 지금 100명 더 같이 돌아야 돼요? 네. 아까 뭐 같이 돌아야 돼요? 빨리 돌려야 되는데 이상하다. 유난히 됐습니다. 해서 잘라내기해서 테이블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요 테이블 요 테이블 구조 이해 안 되시면 없잖아요. 1년 번 후에 노트 하나만 넣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딱 넣는 테이블 끝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요. 자, 로컬DB 사용할게요. 이제 원격으로 게시해도 되고 애저에다가 올려도 되고 여러분들 IP 어드레스 있는데 올려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로컬DB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DB에 SQL 서버 정식 버전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grapect라고. 자, 여러분들 grapect 한 10번 이상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grapect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로컬DB에다 만들고 지금 저 ideas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게시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든 모든 프로젝트는 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다가 모든 SQL 파일을 다 관리를 해요. 그 이제 장점은 이제 버전 관리가 되니까요. VS 이제 버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던 거 버전 관리하고 왜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혹시 DB 쪽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10초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30초가 걸리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원격에다 만들어 놓고 맞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 걸리니까 그 다음에 테이블하고 1대1로 매핑대로 게시됐죠? 예. 게시됐으니까 잠깐 볼게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로 봐도 되고, 자, 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를 봐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잘 안 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grapect라고 돼 있고, tables 돼 있고, 자, ideas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뷰 데이터를 봐서 데이터를 샘플로 그냥 한 3개 정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grapect에 스프레드 JS, 엑셀하고 똑같이 흉내냈더라고요. 스프레드 JS라는. 이따 이제 여기 쉬는 시간에 화장실만 가지 마시고 담배 태우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예.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예. 요거 만드신 분이 이따 3번째 세션 하실 거예요. 스프레드 JS라든가 잊어먹었어요. 위즈모? Y의 약장에서 이렇게 2개 데이터 넣어놨어요. 그 데이터가 있다가 JSON으로 출력되고 저기 앵귤러의 컴포넌트에 템플릿 가서 뜰 거예요. 성공해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이제 테이블 만들고 게시를 했고요. 로컬DB에다 만들었고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다 게시를 하고요. 자, 그러면 테이블하고 1대1로 매핑되는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먼저 넣어놓을게요. 그러면 그 ASP.NET Core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어디에 넣는다? appsettings.json 파일에 넣어놓습니다. 기존의 ASP.NET은 웹 컴피그, 웹 컴피그랑 동일하게. 그러면 자, 커넥션 스트링을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한번 로컬DB에 있는 .NET 노트는 제 샘플이니까 grapect 여러분들 이제 평생 안 잊어먹을 겁니다. 회사 이름. 그래서 grapect라는 이름으로 로컬DB에다가 만들어놨고 커넥션 스트링 넣어놨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저장하는 ASP.NET 코어 쪽은 앱 세팅스가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하고 1대1로 매핑된 모델을 매핑시켜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똑같이 아이디하고 노트를 받는 클래스 파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인터페이스라 만들었는데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는 어떤 규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거냐, 뭐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거냐를 이제 예를 통해서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I자 접두사 붙이는 게 이제 규칙이 규약이잖아요. 이제 반대쪽에서 아이디어 레파지터리에다가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get all 메서드 하나, 그 다음에 add 메서드 하나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CR 리드 중에서 CR 또 이제 create하고 read만 딱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상속받는 아이디어 리파지터리를 상속받는 실제 데이터 레이어를 하나 구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스에다가 하나 더 클래스 파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파일 이름은 아이디어 리파지터리라고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고, 얘가 실제 어떤 역할을 한다? 그 이제 리파지터리, 실제 데이터 레이어죠. 그래서 뭐 아이디어 리파지터리를 상속받아서 이거에 대한 코드를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add 메서드, get 메서드 구현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SQL 인서트문, 셀렉트문 하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그렇게 직접 타이핑 레벨로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경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 강좌 올라와 있어요. 예, 검색해서 보세요.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 예, 몇 명 없어가지고, 예. 어쨌든 거기 다 타이핑 레벨로 하는 거 이거 올라와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예, 아이디어 관리자 한번 해보세요. 저밖에 안 써요, 그 단어는. 예, 그 단어는 저밖에 안 쓰니까 타이핑 레벨로 하는 건 그걸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라고 해요. 역시 MS에서 오시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중에서 유일하게 싫어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엔터티 프레임워크예요. 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기술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처리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ORM인, 풀 ORM인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게 패키지 관리자에서 데퍼란 이름 깔끔하잖아요. 말쑥한, 깔끔한 데퍼란 이름의 이제 마이크로 ORM을 여기 하이 퍼포먼스,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겁나 빠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ORM인 데퍼를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제 CRUD, 그냥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데퍼를 사용하고요. 제가 다녀봤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데퍼를 적용시켜주고 개발자들이 금방 받아들여요. 그냥 어렵지 않은 거니까 금방 받아들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데퍼를 사용해서 데이터 처리해주는 코드를 미리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아이디어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가져다 놓으면 그냥 요것만 잠깐 코드 보면 컨트롤 점 엔터, 네임스페이스 추가 컨트롤 점 엔터, 컨트롤 점 엔터, 그 다음에 위에다가 하나만 더 using 데퍼,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좀 추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이제 생성자 매개 변수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제를 커넥션 스트림 만드는 걸 주입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get all은 너무나 간단한 거. select star from, 스타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DBA 분들. 예. 그건 잘하신 거예요. 본인들 싫어해야 돼요. 스타 싫어. 예. 해야 돼요. 예.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문. 이것도 저장 프로시저 할 수 있는데 눈에 띄잖아요. 지금 셀렉트하고 인서트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하는 기능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예, 이렇게. 역시 타이핑 레벨은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자, 아이디어 이제 어디냐? 컨트롤 Z. 엉뚱한 거 넣었다. 그래서 이제 add하고 get 메서드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거에 대한 코드를 실제 구현한 코드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순수 ADO.NET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코드가 간결하게 보이는 데퍼.NET을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됐고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다가 하나 이제 더 작업이 돼야 되는 게 인터페이스하고 그거를 구현한 이제 클래스 파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의존성을 해결해 줘야 돼요. 앵귤러 같은 경우 얘를 이제 해결해 줄 필요 없는데요. ASP.NET Core 같은 경우 한 줄을 다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컴피겨 서비스에다가 add MVC 밑에 쪽에다가 DI를 해결해 줘야 돼요. 즉, 뭘 해결해 주면 되냐면,
컨트롤 점 엔터 쳐서 잠깐 네임스페이스 해보고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읽어보기 위해서 컴퓨레이션 시그니처를 사용하기 위해서 iComputation의 인스턴스를 예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인터페이스로 매개변수 받으면 아이디어 리파지토리의 인스턴스를 동적으로 생성해라. 이렇게 뭐 add singleton, add transient, add scope 같이 그냥 기본적으로 AS단의 코어에 내장된 BI 이제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의존성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앨범 페이지 가가지고 뭐 아이디어에 이제 new 아이디어 리파지토리의 객체 생성하고 그거 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걸 매개변수로 전달해놓고 그거 점 찍으면 이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좀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됐어요. 일단 데이터 레이어를 구현했어요. 데이터 레이어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 테이블 만들고 그 테이블하고 1대1로 매핑되는 모델 클래스 만들고 이제 그 제약 이제 get all 메서드하고 add 메서드 인터페이스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데 뭐 데퍼닷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을 했구나. 그러면 데이터 입출력 관련된 기능을 구현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웹페이지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제이슨으로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뭐를 컨트롤러를 하나, 웹 API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트롤러스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데요. 자, 웹 API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이슨 데이터를 주고받기 하기 위해서. 그럼 웹 API 이름은 아이디어 서비스라고 이제 서비스 전미사를 하나 붙일게요. 그냥 부분 짓기해서 아이디어 서비스 컨트롤러라는 거 웹 API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서비스라는 이거 웹 API 만들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API 슬래시 아이디어 서비스 하게 되면 그냥 기본 데이터가 출력이 돼요. 근데 기본 데이터 출력하는 게 아니라 get 메서드, post 메서드, put 메서드, delete 메서드를 잠깐 지우고요.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클래스 이제 값으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해결 이렇게 해놓고요. 자, 빨간색이 뜨면 뭐가 문제죠? 아, 제가 뭐 가져올 때 잘못 갖고 왔군요. 네, 컨트롤 Z, 컨트롤 G. 네. 자,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지웠구나. 다시 지워져. 예, 감사합니다. 다시요. 어트리뷰트 라우팅까지 카피를 해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트리뷰트 라우팅까지 카피를 돼 있네요. 이렇게 놓고 네임스페이스 해결 컨트롤 닷 엔터 컨트롤 닷. 참고적으로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공식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요. 이제 전체 패턴 같은 경우는 기본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필드가 2개짜리잖아요. 컬럼 2개짜리잖아요. 컬럼 2개짜리인데 그게 10개로 들어가고 100개로 들어가면 요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인이 걸리든 요 정도 복잡도 차이점이지 전체 패턴은 동일해요. 그래서 요것만 한 10번만 연습하면 외워지더라고요. 이제 여기 테이블부터 저기까지 앵귤러 뷰 페이지까지 출력하는 거를 이제 연습해 보면 똑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get 메서드하고 post 메서드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일단 여기까지가 서버 단이에요. 네, 이제 클라이언트 단도 이제 카피, 아까 파일 다 만들었으니까 카피에만 오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실행하고 나서 API 슬래시 아이디어 서비스라고 요청하게 되면 아까 이제 제가 2개인가 넣어놨나요? 네. 잘 떴네요. 일단 여기까지 성공이에요. 네. 제이슨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뭐 스프레드 제이스하고 뮤즈모 이렇게 이제 2개, 1번, 2번 이렇게 2개 데이터가 테이블에 돼 있는 거를 이제 AS단의 콜을 통해서 여기까지 출력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 출력하는 기술은 앞서서 저는 AS단의 콜을 사용하지만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 Node.js 사용할 수 있고 PHP 사용할 수 있고 스프링부트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환경에 맞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쨌든 서버단을 AS단의 콜을 사용해서 개발해 준 거고요. 자, 그럼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자, 제이슨 데이터를 던져주고 받는 거는 이제 포스트맨으로 테스트하면 되는데 포스트는 그냥 지금 테스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제이슨 데이터까지 던졌으니까 클라이언트 파트로 잠깐 가볼게요. 클라이언트 파트로. 그럼 클라이언트 앱 폴더로 가서 아까 파일명들은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컴포넌트 폴더에 아이디어스라는 폴더에 여기 뒤에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근데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슬라이드에서 잠깐 그것만 잠깐 보고 올게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JSON 데이터가 왔는데요. 이걸 받는 쪽은 앵귤러에 이제 받는 쪽도 공식과 같은 절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 서비스에서 받습니다. 근데 데이터 서비스에서 어떤 타입으로 받을 건지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타입스크립트의 클래스 파일이라든가 인터페이스 통해서 받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든가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컴포넌트에서 처리해서 뷰단에다 던져줄 거고요. 뷰단에서 만든 거를 폼을 통해서 다시 컴포넌트 받아서 서비스 클래스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하나, 서비스 클래스 하나, 컴포넌트 하나, 그거에 대한 뷰 페이지, 폼. 네. 이제 폼도 이제 여러 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모델.ts 파일 같은 경우는 앵귤러의 TS 파일, 타입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즉, 서버 측에서 전송된 JSON 타입을 어떤 식으로 그 앵귤러의 iID라는 이제 요 이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i자를 안 붙이긴 하는데요. 저는 그냥 C샵하고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iID어 타입으로 타입스크립트의 id하고 네임, id하고 노트 요 형태로 넘어오는구나. 요 형태의 배열용으로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모델 클래스, 뷰 모델 클래스를 역시 타입스크립트의 모델.ts 파일에다가 아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ts 파일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요 타입을 사용하는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는 자, 뭘 만들 거냐면, 참고적으로 이제, 서비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 클래스 같은 게 뭐뭐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C샵의 리파지터리 클래스랑 비슷한 건데요. 앵귤러 파트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 이제, 밸류를 던져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게 뭐뭐 서비스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서비스 클래스에서는 넘겨준 JSON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CRUD를 구현해 주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전체 코드만 잠깐 모양만 보면 이제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는 이제 만들고요. 자,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화된 코드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 보시면 요만큼 그냥 일부 넣어놔요. 안 쓰는 거 몇 개 보이긴 하는데요. 일부 넣어놔요. 그냥 RxJS 갑자기 나왔는데 복잡해요. 그럼 처음에 그냥 공식 가져다 넣어놓고 시작하시라는 거죠. 이것도 얘네들 리퀘스트 옵션에다가 헤더 지금 여기서는 예제 안 쓰는데 요 4개 그냥 넣어놓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시작하면 다 걸려들어요. 다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앵귤러의 공식 사이트에 있는 그 예제도 다 걸려드린다는 거죠. 얘도 하나 더 넣으면 더 좋은데 뭐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공식화된 코드예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나중에는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PM이시라면 당연히 이거 왜 쓸데없는 거 다 인클루드 시켜. 이렇게 나중에 그거는 알았을 땐 걸러다니시면 되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넣고 쓰시면 돼요. 모델 클래스 타입 이제 인터페이스 받아서 API/아이디어 서비스라고 했죠. 호출해가지고 예외 처리는 공통 메서드. 이것도 공식 그대로 넣어놓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HTTP 개체를 주입시켜서 앵귤러 같은 경우 그냥 생성자 컨스트럭터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개체, HTTP 개체, 서비스 클래스를 그냥 주입만 해놓으면 돼요. 따로, add transient, add singleton, 이런 거 메서드 호출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인젝터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HTTP를 그냥 인클루드 시켜서, 요거에, HTTP 개체, .get 메서드, .post, put, delete 메서드를 다 제공해줍니다. 패치까지. 그래서, 이제, get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JSON 데이터를 받아서, 전체 흐름만 볼게요. JSON 데이터를 받아서 아이디어 타입으로 배열용으로 반환을 시켜서 컴포넌트에다 던져주라. 리턴해라. 리턴 타입은 observable 타입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프라미스를 사용할 거냐, observable 사용할 거냐 이제 결정이 되는데 거의 다 observable로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장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observable로 반환시켜주는 이제 역시 공식화된 코드고요. 포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URL에다가 넘겨준 값, 폼에서 가져온 값을 받아서 이제 포스트 해주는 거. 포스트 해주면 JSON 데이터가 웹 API에 던져지면 이제 웹 API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이제 크리에이트하고 리드를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 가서 실제로 아까 모양을 이제 꾸몄던 컴포넌트를 가서요. 컴포넌트에 가서 이 컴포넌트에서 뭐를 해주면 되냐면 앵귤러의 페이지를 읽어다가 이제 그 데이터 서비스를 읽어다가 이제 출력을 시켜주는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읽어다가 페이지 로드할 때 데이터 서비스를 인젝트 시킨 다음에 그거를 페이지 로드할 때 get all method를 subscribe. 그래서 observable은 subscribe로 promise는 that method를 이렇게 읽어오는 공식화된 코드로 JSON 데이터를 바인딩 시켜서 모델에다 바인딩 시켜서 모델을 뷰 페이지에서 데이터 있는 만큼 출력해라.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모델 데이터를 받아서 add method에 전달해주면 저장하는 입력과 출력에 대한 공식화 같은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마무리 콜백까지 처리해주는 이제 코드를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뷰 페이지에서는 입력과 출력 폼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역시 아까 한 줄로 돼 있던 부분을 입력과 폼으로 대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텍스트박스 하나로 입력과 텍스트박스 하나, 저장 버튼 하나, 그리고 위에는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해서 출력시켜주는 전형적인 이제 ng4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데이터 있는 만큼 아이디어스, 코드 비하인드 쪽에 있는 아이디어스 데이터 있는 만큼 출력시켜주는 코드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입력 폼, 출력 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도 만들었고 클래스도 만들었으면 마지막 절차. 서비스, 아까는 서비스가 만들었는데 마지막 절차. 서비스 같은 경우라든가 컴포넌트 만들게 되면 루트 모듈에 딱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컴포넌트는 등록을 해놨는데요. 잠깐, 컴포넌트 등록해야지 이제 라우팅에서 타는 거니까. 그러면 서비스도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 아이디어스, 이제 서비스 클래스하고 컴포넌트를 등록을 해주고요. 인클루드 시켜서 컴포넌트는 등록했으니까 아이디어스 데이터 서비스만 가져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디클러레이션, 모듈 임포트, 그 다음에 서비스 클래스는 프로바이더 섹션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이디어 데이터 서비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뭐뭐 데이터 서비스 현재 모듈에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정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왔고요. 전체 정리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실행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 될까요? 네. 예, 성공이 돼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아이디어스 이제 메뉴에다 등록을 하는 것까지 돼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보고요. 일단 아까 이제 JSON 데이터 출력하는 거는 이제 서버 단은 잘 돼 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 단을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컨트롤 시프트 F12 컨트롤 제로 네, 해서 자 콘솔 에러 없는 거 보니까 좀 있는 거고요. 카운트랑 잠깐 갔다가 네, 시간도 없는데 자 카운트다운 눌렀는데 데이터를 읽어왔네요. 예, 잘 읽어왔죠?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읽어왔고요. 네트워크 탭 잠깐 보면 다시 한번요. 아이디어 갈 때 뭐만 순수한 JSON 데이터만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죠. 이렇게 JSON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고. 그래서 이 JSON 데이터가 ASP.NET-Core로 만든 JSON 데이터가 뭐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를 통해서 컴포넌트에 소출해서 뷰 페이지에서 실행된 거예요. 근데 데이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레이프 시티 이렇게 하게 되면 입력한 게 포스트 돼가지고 그래프 시티라는 값이 JSON 데이터로 던져주고 다시 넘겨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포스트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 JS 좋습니다. 컴포넌트 1 최고. 네. 네, 이렇게 입력 출력하는 것까지 잘 됐습니다. 제가 한 3분만 더 쓸게요. 3분만. 예? 시간이 좀 오버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런 기능을 구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자, 로딩 중, 일부러 오래 뜬 건 아닌데, 광고가 밑에 있기 때문에 오래 뜨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확장되면 나중에 CRUD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럴 때 또 잘 안 보여. 예. 요거 첫 번째 있네.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입출력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 똑같아요. 이제 데이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데이터 입력, 출력, 상세,
수정된 거예요? 삭제? 아무 몰라요. 삭제돼요. 예, 이제 일부러 해놓은 거지. 예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입력, 출력, 수정, 삭제, 페이징, 소팅, 뭐 이런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절차입니다. 예, 서버 따는 누가 담당하고, 페이징 이런 이제 데이터 하는 거는 누가 담당하고, 에이스 단의 코어가 담당하는 거고, 클라이언트 단은 앵귤러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앵귤러가 이제 항상 얘기지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깜빡깜빡거림이 없다는 거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다는 거죠. 어떤 걸 처리할 때. 예, 그렇게 모든 게. 페이지 깜빡거림 없이, 저기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이제 페이지 실행할 때마다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다는 거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이런 걸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할 때는 기존 방식을 쓰면 되는데요. 스파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뭐가 안 된다? 당연히 앵귤러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앵귤러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모양 보면 지금 한 거는 앵귤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 세 번째 세션의 앵귤러에 대해서 이제 앵귤러만 자세히 다룹니다. 이제 컴포넌트 만들고 자세히 한번 다루는데 저는 이제 전체 흐름을 한번 묶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빨리 했는데요. 그래서 전체 모듈 안에 앱 모듈 안에 앱 컴포넌트 안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스 컴포넌트 만들고 라우트를 타게 만들어서 슬래시 아이디어 했을 때 데이터 입출력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는 주로 서비스 클래스가 담당하고요. 그걸 이제 출력이라든가 어떤 부분 페이지는 뭐가 담당한다? 컴포넌트가 담당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를 하는 거고요. 저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에이스밴드 코어를 쓰던 뭐 이제 노드.js를 쓰던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클래스는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HTTP 개체를 주입시켜서 CRUD를 get method, post method로 호출했고요. put, delete, patch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서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입출력할 때 그 비동기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미스는 기본인데요. 이제 observable, RxJS를 사용해서 observable 이제 개체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앵귤러보다 보면 observable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복잡한 거 싫어요. 뭐 있어요? 다 넣어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모르겠다 하시면. 네.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HTTP 개체를 주입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는 코드 나왔었고요. observable 개체 한번 사용해봤고, map 캐치, 뭐 do, delay 이렇게 HTTP 개체 반응값을 observable로 할 건지, promise로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컴포넌트에서 직접 AJAX 땡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를 따로 뽑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NG 모듈의 프로바이더 섹션에 서비스를 등록하는 절차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모듈은 인풋, 컴포넌트는 디클러레이션에다가 서비스는 여기, 그리고 루트는 루트스랩에다가 적용하는 거. 뭐 이거는 이제 앵귤러의 공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서비스 클래스는 컴포넌트의 생성자의 맥이변수 딱 얹어주면 알아서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진다. 그래서 ASDICO하고 앵귤러로 스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나서 이제 테이블서부터 저기 뷰에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입력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절차를 이제 진행한다면 더 많은 절차, 지금 요 절차인데 거의 다 요 절차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리고 앵귤러를 사용하다 보면 배포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웹팩이라든가 이제 앵귤러 CLI의 퍼블리시 메뉴를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메뉴를 통해서 바로 로컬에서 떨군다든가 애저에다 떨군다 해서 바로 게시해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데모 보여드린 사이트도 애저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방식의 장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 경험들, 컨트롤 F5 개발, 컨트롤 F5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료 같은 경우 이거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앵귤러예요, 앵귤러. 아까 그 여름에는 바닷가에 가지고 ASP.NET 쓰고요. 겨울에는 이제 눈에다가 앵귤러 올 초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놉니다. 예, 어쨌든 기술을 좋아해가지고 워낙 ASP.NET 여름에는 ASP.NET 하고 겨울에는 앵귤러 하고 어쨌든 이렇게 앵귤러.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어쨌든 제가 데모로 보여드린 ASP.NET 앵귤러로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을 맛배기로 봤고요. 전체 흐름 한번 보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의 목표고요. 세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다 타이핑 레벨 만든 게 있어요. 약속 드릴게요.
없으면 제가 오늘 밤이라도 만들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